안녕하세요. 뼈 때리는 동공무입니다. 당신은 노후에 일을 안 할 자신이 있는가? 이러한 주제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조금 직설적인 내용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노후에 일을 안 할 자신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러한 자신이 없기 때문에 제 월급만으로 노후에 일을 안 할 자신이 절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재테크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이렇게 유튜브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보면 정말로 아무 대책 없이 회사만 열심히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제 주변 사람들은 대부분 그러더라고요. 물론 막연한 걱정은 하겠지만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걱정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언제까지 다닐 수 있다, 아니면은 내가 여기서 다니다가 어디로 이직을 해야지, 이러한 생각 정도는 갖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제일 좋게 된다면은 이직을 해가지고 월급이 어느 정도 상승이 되고 거기서 몇 년까지 다니면 내가 얼마 정도 벌 거고, 그러면은 내가 연간 얼마 정도 저축을 하고 그 저축할 금액을 어떻게 굴려야겠다, 이 정도의 안만 가지고 계셔도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 그러한 생각조차도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연간 저축을 얼마나 할지 이런 거에 대한 개념도 없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주변에는. 제 주변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 주관적인 방송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여러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 직장인들 평균 월급이 채 300만 원이 안 되는 경우가 70%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과연 노후에도 일을 안 할 수 있을까요? 월급만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애를 안 낳거나 결혼을 안 하거나 혼자 사신다면, 정말 악착같이 모아가지고 저축을 한다면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노후 자금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한번 기사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보겠습니다. 노후 적정비로 얼마나 여길까? 그래가지고 부부 월 268만 원이 필요하고 개인은 165만 원이 필요하다고, 이게 어디지? 연합뉴스에서 작년 12월 29일에 기사를 냈는데요. 가구 같은 경우는 부부가 268만 원이 필요하고 개인 같은 경우는 165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노후를 앞두거나 노후 생활을 하는 우리나라 50대 이상 중고령자는 노후에 필요한 적정 생활비로 부부 기준 월 268만 원 수준을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발표한 자료고요. 국민연금공단에서 이제 50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4,531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268만 원이면은 많은 금액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상당히 여유 있게 쓰거나 그럴 정도의 금액은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통계 자료가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이 결과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적정 노후 생활비로 부부는 267만 원, 개인은 164만 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보시면 작년, 그러니까 2017년 7차 때 조사한 거에 비하면은 부부는 24만 원이 늘어났고 개인은 10만 원 정도 늘어났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때가 되면 더 오를 수도 있겠죠. 점점 오르는 추세니까. 그래서 이제 노후 생활비는 연령, 성별, 거주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였다고 하고요. 여기 보면은 이 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그리고 적정. 최소는 부부 같은 경우는 194만 원은 최소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267만 원이 있어야지 적정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는 116만 원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적정한다는 거는 164만 원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별에 따른 그거는 이거고요. 서울이나 이런 같은 경우는 더 비싸겠죠. 적정 노후 생활비가 319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정도도 사실 저는 크게 많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저희 부모님도 지금 이제 다 70이 넘으셨는데 이 정도보다도 더 쓰게 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손주들도 있고 본인들의 삶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쓰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십시오. 이게 일반 서민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부자, 이 금융자산이 10억 원 이상이나 부자는 생활비가 1억 원 이상 필요하다고 합니다. 월 예상 생활비가. 그래서 월 필요한 거는 804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헤럴드 경제에서 올해 3월 8일에 이제 기사를 낸 건데요.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부자들은 은퇴 후 월 평균 804만 원의 생활비가 필요한 것으로 예상했다. 연간으로는 9,648만 원. 1억 원에 가까운 숫자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여기서도 나오죠. 하나은행에서 발표한 그 자료에 보면은 부자와 대중부유층의 자산 관리 트렌드에 따르면 부자는 은퇴 후에도 월 800만 원 이상의 생활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고, 이는 일반 가구의 적정 노후 생활비인 268만 원 대비 3배 수준이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만큼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 금융자산이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보유한 대중부유층이라고 또 하네요. 이거를. 이 대중부유층 같은 경우는 월 평균 420만 원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서민으로 살잖아요. 어쨌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저 정도의 영상을 보실 분들이라면 평범한 국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노후에도 그렇게 살고 싶으신가요? 노후에도 적정 연금인, 적정 생활비 수준인 200만 원, 268만 원을 받고서 생활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저는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이 말하는 월 804만 원의 생활비를 받을 정도의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 저희는 항상 이렇게 쪼들리며 아껴가며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저희가 스스로 좀 약간 패배의식을 갖고 그렇게 프레임 안에 가둬두는 것 같아서 조금 그런 의식을 깨라고 이번 영상을 준비한 거고요.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인당은 한 뭐 100만 원, 한 120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고, 부부는 268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인당을 다시 볼까요? 네, 개인 기준 116만 원 정도 필요하네요. 뭐 110만 원이라고 할게요. 최소한 110만 원 정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110만 원을 모으려면, 한 달에 110만 원이면 1년이면 얼마죠? 1년이면 132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268만 원 같은 경우는 네, 3216만 원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60세에 은퇴를 한다면, 저희가 뭐 100세 시대라고 해도 뭐 아무래도 한 90세 정도면은 뭐 돌아가신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30년 정도 산다고, 은퇴 후 30년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30년을 곱하면은 이제 필요한 은퇴 자금이 나오겠죠. 개인 같은 경우는 3억 9,600이 있어야 되고, 부부 같은 경우는 9억 6천이 있어야 되네요. 그런데 이 금액이 뭐 집값이나 자동차 값이나 어쨌든 자녀 결혼 자금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빼고 순수하게 노후 자금으로만 이 정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모으기가 과연 쉬울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거 간단하게 만든 표인데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유년기가 있고 초등, 중고등, 20대, 30대가 있고 이런 식으로 90대까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 목표가 10이라고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10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 완성이 충족이 됐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 정말로 이 유년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잘 보내고 성실하게 공부하고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하고 그러다면 20대 때 좋은 대학을 갈 거고, 그러면 좋은 대학을 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거나 좋은 직업을 가질 확률이 높겠죠. 그럼 이 사람들은 이때부터 뭐 20씩 계속 모으게 되고 30씩 모으게 되고 이렇게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빠른 은퇴를 하겠죠. 50대 때 은퇴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때 이렇게 은퇴를 할 수도 있는 거, 40대 때 은퇴를 할 수도 있고, 부모님의 서포트가 있다면 더 빠른 은퇴가 될 수도 있겠죠. 이 은퇴라는 개념은 뭐냐면, 최소한의 이제 생활할 수 있는 금액, 아까 여기서 말하는 이 금액을 모으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부자들은, 이게 부자라고 할게요. 그 기준 자체가 달라요. 아까 월 생활비도 3배 정도 차이 났죠. 노후 생활비가. 이 사람들은 목표가 30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 30을 모으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더 빨리 걸립니다. 이 사람들은 훨씬 더 빨리 걸려요. 이렇게 금방 되겠죠. 뭐 50대 때 은퇴할 수도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자산 소득만으로. 아니면은 쭉 이렇게 가져가서 이거를 목표는 30이지만 모은 금액이 50이라 이거를 자녀들한테 증여할 수도 있는 거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게 일반적인 부자의 패턴입니다. 근데 저희 같은 이제 일반적인 경우를 볼게요.
일반적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유년기 초등학교 중고등 다니고 20대 뭐 남자 같은 경우는 20대 후반 정도부터 직장 생활을 하겠죠. 대학교를 간 경우라면. 대학교를 안 갔으면 뭐 20대부터 일을 할 거고. 그럼 이때부터 이렇게 이제 뭐 돈을 모으는 거예요. 뭐 이렇게 턱없이 부족하죠. 지금 우리의 목표로는.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를 잘 보내야지 이때가 좋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때가 부자들은 좋을 수밖에 없어요. 좋은 환경에서 좋은 것들을 보고 주변 환경 자체가 다르고 교육도 잘 받을 거니까. 하지만 못 산다고 아니면 일반적인 서민이라고 해서 꼭 그런 거는 아니죠. 집안이 평범하고 못 살아도 공부 잘해서 이때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서 성공하는 경우도 많죠. 자수 성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이미 저희는 이때가 없잖아요. 지금 제 영상을 보실 정도의 분들이라면 대부분 20대, 30대, 40대 이런 분들일 건데 이미 이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이때는 날렸다고 하더라도 이때는 이제 없다고 하더라도 이때부터라도 뭔가를 좀 바꿔야지. 이때부터 뭔가를 좀 각성을 해서 바꿔야지 이때가 좀 괜찮아지지 않겠습니까? 이때 각성을 안 하면은 이 정도밖에 상승이 안 되는데 이때 무언가를 좀 다르게 해서 본인의 급여를 아껴서 어딘가 투자를 잘 하다든지 아니면 뭐 새로운 투잡을 한다든지 새로운 이직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이 예상되는 금액보다는 더 높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약 받아야 되는 구조인데 그래서 이게 부족하는 목표인데 이거를 이때 30대 때 좀 노력을 해서 조금 굴려가지고 이때 40대 때 2를 벌 거를 4를 벌게 되고 50대 때 3 벌게 6을 벌게 되면 이 목표보다 초과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초과가 되면 그만큼 저희 자식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아니면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거나 아까 이 부자들처럼 이 30을 쓰는 부자들처럼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저희들이 지금 나이가 30대 40대라고 해서 꼭 저희의 미래를 결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 우리는 나중에 이렇게 살겠지. 아니면 막연하게 그냥 생각하지 않고 제일 나쁜 거죠. 그게 정말 나쁜 거라기보다는 걱정되는 거죠. 걱정되는 거.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뭐. 일단 회사 다니자. 일단 오늘 출근하자. 일단은 올해 보내자. 일단은 카드값 내자. 일단은 대출금 갚자. 이렇게 하다가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제 방송뿐만 아니라 저는 사실 엄청나게 부족하고 저는 거의 뭐 민망할 정도의 실력이고요. 정말 좋은 분들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저는 유튜브에서 그렇게 실력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지도 몰랐고 와 나는 정말 진짜 우물 안에 개구리 중 개구리구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많은 지식들이 있는 분이 있고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과거에는 뭐 직접 오프라인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 그분들의 책을 읽거나 이래야지만 그분들의 지식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그러한 지식을 받기가 좋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뭔가 조금 그러한 지식들을 토대로 본인만의 좀 계획을 세우라는 말씀을 하고 싶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30대 때는 얼마를 모을 거고 내가 40대 중반까지는 얼마를 모을 거고 50대까지는 얼마를 모을 거고 이런 계획을 세우던가 저 같은 경우는 애기 나이를 기준으로 다 계획을 세웁니다. 애가 초등학교 갈 때쯤이면 내가 얼마 정도가 있을 거고 집은 어디로 갈 거고 애가 중학교가 될 때면 내가 어느 정도 벌 거고 집은 어느 정도로 살 거고 그리고 그 내 월급 외에 어디에서도 돈이 나올 수 있게 만들 거고 이러한 계획을 다 세우고 있어요. 물론 뭐 상당히 구체적이거나 이러지는 않지만 적어도 그런 생각을 계속하고 꾸준히 와이프랑도 그런 얘기를 하고 저희 부모님이랑도 그런 돈 얘기를 지속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 돈 얘기에 대해서 좀 무감하던가 그 얘기를 하는 걸 부끄럽거나 싫어하거나 이러한 경우도 많고 그러한 가족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런 얘기를 자주 하시고 자주 오픈을 해야지 좀 더 좋은 방향의 그 길이 설정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당장 내가 이 10만 모아야지 10은 어떻게든 모아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이게 146이 아니라 내가 이때 10을 벌고 이때 30을 벌어가지고 내가 이 부자들보다도 더 잘 살아야겠다. 이런 야망도 가지시는 것도 나쁘지도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야망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정말 얼마든지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어느 유튜버가
그런 말씀도 했죠. 정말 돈 벌기 쉬운 세상이라고. 맞습니다. 본인이 어떠한 노력을 하냐, 어떠한 길을 설정하냐에 따라서 정말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적어도 과거보다는 지금같이 이렇게 유튜브나 블로그나 뭐 이렇게 여러 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열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더 한번 제가 드리는 말씀을 너무 껄끄럽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다른 분들 좋은 영상들도 많이 보시면서, 그리고 본인들의 급여나 본인들이 다니는 직장의 상사들의 월급, 급여, 생활 태도, 생활 패턴 이런 거를 보시면서 내가 10년 뒤에 이 사람처럼만 된다면 다행이다. 나는 이 10년 뒤에 이 정도 받으면 만족한다. 이러면은 문제는 없습니다. 내가 10년 뒤에 이 정도 월급 받고 이 사람처럼 이 정도 살게 되면은 나는 내 인생에 큰 문제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아마 대부분은 그렇지는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조차 뭐 임원을 달지 못하면 거의 뭐 50대 되기 전에는 쫓겨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것들 염두에 두면서 한번 고려를 많이 해보시고 생각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부족한 영상인데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